네,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실시간 청취 인증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요. 표창원 혹은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뉴스하이킥 유튜브 방송에 들어오시고요. 그 유튜브 생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 유튜브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벤트 응모가 바로 됩니다. 사진 보낼 문자 번호는요. 샵 800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이벤트 참여자 10분 추첨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내일 생방송에서 발표할게요. 네, 이제 두 분이 오늘의 이슈와 오늘의 인물을 정리해 주실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장성철 평론가, 오늘의 이슈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민주당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잔다르크 될까라는 겁니다. 잔다르크 될까? 네. 근데 잔다르크가 솔직히 좀 말로는 안 좋았는데 이런 표현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의미의 질문이신 거예요? 이게 잔다르크처럼 뭐 앞장서서 훌륭한 장수가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앞에 방점이 있습니다. 아, 뒤쪽 포로가 된 이후는 빼고 앞에 네. 승리 프랑스의 위기 멸망 위기에서 구해낸 네.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의 박지원 위원장의 행보는 장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대단해요. 너무 놀랍습니다. 예. 26살 정치 경험이 없던 분이 2달 만에 이러한 얘기를, 이러한 화두를 네. 정치권에 울림 있게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많은 민주당의 다른 공동 비대위원장이나 지도부들이 예. 너 잘못했다니까 얘기 좀 같이 하고 해. 지금 시점이 맞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핍박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뜻을 계속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새로운 정치적인 스타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 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도 이제 일견저런 이제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제 메시지 내용은 네. 뭐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흠잡을 데 없는 얘기지만 예. 시점이나 형식에는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시점이라는 것은 지방선거 바로 이제 사전 투표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논란이 시작된 거. 네. 그다음에 형식은 이게 좀 지도부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안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개인 플레이로 앞장서 가버린 거 뭐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는 건데. 네.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이제 이 젊은 공동 비대위원장한테 그러한 정치적 원숙함까지 다 갖추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 볼 때 뭐 테트리스 같은 측면이 있는데 테트리스요? 그렇죠. 위에서 막 그 블럭이 막 떨어지잖아요. 깨기. 근데 그 우리말로. 블럭이 떨어질 때 네모가 올 수도 있고 뭐 기역자가 올 수도 있고 한 건데 되게 어렵던데요. 어렵군요, 그게. 네. 네. 뭐 저는 좀 잘합니다, 테트리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뭐 포기할 곳은 포기하고 적재적소에 맞춰가면서 한 줄씩 없애는 게 이제 테트리스잖아요. 근데 네. 앞에 어떤 블럭이 내려올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블럭을 적재적소에 잘 깔아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한 줄씩 지어나가는 것이 능력인데 네. 지금 보면 민주당이 이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나 기자회견은 사실 위에서 예상치 못한 블럭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적재적소에 꽂아야죠. 네. 그렇게 네. 전략을 세워 나가야죠. 근데 예. 그게 아니고 이 블럭이 네모가 나와야 되는데 왜 기역자가 나와 이러면서 막 블럭을 욕하면 그게 잘 될 일인가 그런 네. 것은 좀 의문인 것입니다. 장 교수님,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에 의하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반대 목소리 네. 혹은 혹은 주변에서 그 부분은 조금 박지원 위원장의 특성이 비춰보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말씀 주시는데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나서는 내홍이 또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어제 아주 증폭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비대위원 회의 때 책상을 쳤다. 네. 이거는요. 갈등이 최고로 고조됐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윤호정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이 쳤다고 그렇죠. 보도가 됐죠. 그리고 월수금 이제 회의 안 해. 상의 좀 하고 해. 이게 네. 공동 비대위원장으로서 대우를 안 하겠다라는 선전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건 당내 갈등이 이미 증폭이 되고 있다.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내는 거 좋은데요. 욕설하지 말고요. 건강하게 건전하게 좀 얘기를 나눕시다. 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팬덤 정치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여자라고 나이 어리다고 성희롱 성차별적인 그런 발언 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민주당 내에 목소리는 좀 작죠.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하셨던 것 같은데 어제부터인가요? 해시태그 네. 박지원을 지지한다 계속 올라오고 네. 만약에 뭐 박지원 위원장이 그만두면 탈당한다 이런 네. 움직임도 많던데요. 그렇죠. 그냥 박용진 의원도 좀 지킴이로 나섰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 예. 그런 거 보면 지키려고 하는 쪽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같은데 상당히 좀 힘겨워 보여요. 일단은. 왜냐하면 당내 주류 세력인 586을 상대로 박지원 네. 위원장이 당신들 물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586입니다. 네. 근데 면전에서 당신 물러나라고 했으니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그리고 시점이 부적절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는데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6일 지방선거 끝나고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참패 수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비대위원 해체해야죠. 네. 비대위에 비대위가 새로 생겨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아나운싱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아하. 그래서 당에 대한 충정. 당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건전한 상식적인 얘기를 네. 지금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었다라고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닥쳐온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의 개혁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많은 당원들이나 당내 인사들은 선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거에는 부정적 영향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지금 확실하다고 봐야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당이 개혁이 되고 당이 혁신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내부 갈등, 혼란만 더 증폭돼서 그렇죠. 국민들에게 알려졌어요. 네. 그럼 이거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예상했던 그런 기자회견의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을 넘어서서 안 하는 이만 못한 기자회견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지방선거만 놓고 보자면.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지원이라는 스타성이 있는 정치인을 민주당이 보유하고 있다. 네. 이것은 큰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특성상 네. 이게 뭐 민주당의 이제 뭐 의원들이 뭐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도층의 어떤 이 투표 참여보다 지지층의 이제 참여가 훨씬 더 많을 것인데 지지층이 볼 때 오히려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기자회견이 지지층의 투표 동력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 분명히 있는데 예.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박지원 위원장이 그 사과 기자회견 했을 때 사실 네. 다 같이 그래 우리 반성을 그럼 해봅시다 한번. 만약 그랬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586도 있고 한데 예.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도 좀 톤 다운해서 얘기를 했는데 586에 해당하는 사람 다 물러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거 불가능합니다. 586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물러나라고 하면은 일단 기준이 뭐냐부터 정확하게 정해야죠. 그래서 나이만으로 다 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이만 예. 갖고 하면은 그런 민주당이 거의 비워버리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떤 조치를 이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치를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만들어 보겠고 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변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굳이 손들고 박지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가니까 분란이 더 커지고 네. 3일째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것은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측면도 이제는 네. 간과할 수 없게 돼버렸다. 아하.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네. 만약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좀 참패를 하면 예. 그 책임을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당신이 지방선거를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네.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를 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충청권의 지지율이 떨어졌어. 경쟁력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우리가 구도상 너무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 네. 지방선거 이후에 징계하면 안 돼? 지방선거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도 떠나가고 중도층도 우리를 쳐다보질 않아. 이러한 비판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왜 지도부랑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느닷없이 586 물러나라 반성해라 라고 해가지고 당내 혼란과 갈등만 불러일으켰냐. 일부에서는 그걸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도 그렇죠. 하고요. 정치 계속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주목받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당을 볼모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서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가 참패했어. 네 책임이야. 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네. 분위기를 보면. 그렇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진보 진영에서 정치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아하. 생각이 드는데 네. 방법은 하나 있어요. 여론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주장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586이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옳습니까?라는 네.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국민 대다수가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가 옳지.
라고 하면은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당내에 우호군이 없더라도 여론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누가 의뢰를 해야 될 텐데 의뢰할 주체가 누가 될까요? 아니, 글쎄 의뢰는 MBC에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론사에서 MBC밖에 할 데가 없나요?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하. 그런 게 아니면은 네. 여론의 뒷받침을 받지 않으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것 같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짚고 네. 넘어가자면은 네. 이게 결국은 그래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하는 얘기와 행보가 이후에 민주당이 노선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 네. 지방선거의 책임론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 박지원 위원장의 메시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후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예. 근데 지방선거의 책임론이라는 건 지금 잘 보면은 뭐 지방선거가 이제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네. 그 결과는 마지막까지 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죠. 만약에 지방선거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네. 책임 누가 지는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위원장 책임론이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재명이 지금 후보하고 네. 송영길 전 대표 책임론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세 번째로 그런데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꺼내든 이 586 책임론도 같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 어디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인데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성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 뭐 똑같이 예를 들면 박지원 위원장이 좀 책임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럼 박지원 위원장이 다 안고 가는 모습처럼 돼버릴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선택지겠죠. 네. 그게 아니라 박지원 위원장이 한 얘기는 옳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혁신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가닥을 잡으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의외의 키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짧게 장 교수님, 박지원 비대위원장 뒤에 누군가가 있다. 배후 혹은 뭐 멘토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의 정통한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한테 아닙니다. 물어봤는데 네, 정통하지 모르겠다고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내용을 갖고 이러한 멘탈을 갖고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혼자 결정했다면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는 분들은 있는데 그게 네. 어떤 조직적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뽑으신 오늘의 인물 누구입니까? 네, 윤정원 IBK 기업은행장입니다. 네. 왜 모두가 미워할까요? 궁금합니다. 정말 모두가 묘한지는 모르겠지만 묘한 목소리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하게 연일 반대 발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윤영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기자들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주도하거나 비호한 사람이 새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한다는 것 적절치 않다. 우리가 앞에 들었죠. 네. 이 윤정원 IBK 기업은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내는 등의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뭐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이런 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걸 지금 이틀째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의도가 뭐고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물음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음표 중에 하나가 이 윤종원 행장을 인사 추천한 분이 한덕수 국무총리다 보니까 혹시 윤핵관과 총리 간의 힘겨루기 아니냐. 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해석들을 막 하는데 예. 근데 저는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누가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는가. 장성철 교수님 기억나세요? 이런 논란이 처음 있었나요? 봤어요. 이런 논란 진짜 기억이 처음 없는데요? 보거든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그냥 국무총리실 했는데 예. 원래 국무조정실장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큰 논란이 벌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뭔가 한덕수 총리하고 뭐 알력이 있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실제로 윤정원 행장이 정말로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 사람이냐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네. 계속 재무부에서 관료 생활 시작을 해서 정부를 막론하고 여러 자리에 중용이 됐어요. 그래서 참여정부 때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선임행정관 했고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하고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정권 때는 IMF 상임이사하고 OECD 대사했고 다 중요한 직책들이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냥 문재인 정권 인사다라면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도 한덕수 총리한테 당이 반대하는 인사 왜 계속 기용하려고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아하.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말씀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공무원 생리 잘 알고 공무원 오래 했으면 이 정권 저 정권 다 근무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당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통령실의 독단적인 인사에 대한 브레이크 아니냐 이런 해석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언론들이 언론들도 여러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 안 나오는 해석도 뭐 각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론이 전할 수 있는 해석, 공식적으로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러 요직의 예를 들면 검찰 출신 인사 그리고 네.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기재부의 뭐 모피하다 뭐다 하는 분들을 많이 이제 기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의 어공을 노리는 그러니까 어쩌다 공무원을 하는 아하. 이런 수요가 있는데 그런 예. 수요에서 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상황에 그런데 네.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다만 이 윤종원 행장이라는 인물이 전임 정부에서 경제수석했고 또 한덕수 총리의 입김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뭔가 대신해서 화력을 집중하면서 사실은 이제 당의 그런 개국 공신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지금 언론을 해석하고 있는데 네. 저는 장성철 교수님의 이 정보력 궁금합니다. 왜 이러는 저도 거죠? 궁금합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그래요? 박수를. 정말, 네, 왜냐하면은 네. 쓴소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원내대표 되셨잖아요. 네. 지금 쓴소리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이라든지 예. 자질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같이 그 윤종원 씨랑 근무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많은 사람들이 윤종원 씨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서 그 여러 가지 정부 부처의 일들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뭐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이 사람이 적당하지가 않아요. 라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내가 우리 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100%다 반대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괜히 어떤 사감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보다는 네. 가장 적절한 인사가 국무조정실장이 돼서 당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충정 어린 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당내 인사를 왜 뭐 청와대나 내각에 전혀 중용하지 않느냐라는 불만의 표시다. 이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일 그래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대통령 인사권이 아니라 지금 일단 총리의 인사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내가 한덕수 총리랑 몇 번 통화해봤는데 도저히 내 말이 안 먹히더라.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것이 논란이 되고 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라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윤종원 행장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뭐 투서를 많이 뭐 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뒤집어 얘기하면은 네. 문재인 정권의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를 별로 안 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그리고 되나요? 실제 맥락이 예. 그 당시에 홍장표 수석이 네. 이 소득주도 성장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기존에 이제 경제 관료 중에 경제수석을 발탁한 것이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윤종원 수석이 등장한 이후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가 그걸 대신했지. 그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가 맞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의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다른 맥락이 있을 텐데 뭐 이 여러 가지 해석만 난무한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뭐냐면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 국무조정실장이 윤종원 행장으로 강행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이게 면이 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한 번 있었죠. 네, 그러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두 번 연속 이게 뭐 언론 용어로 물을 먹게 되면 네. 윤핵관이 맞는 거냐, 아하. 윤멀관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럼 이 문제의 마지막 키는 결국 또 누가 쥐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지금 되겠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윤 핵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윤 멀관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칼자루를 지금 쥐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책임 네. 총리 하시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셔가지고 예. 국무조정실장을 또 대통령이 잘러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고민이 많다고 기자들한테 말씀하셨기 맞아요. 때문에 네, 실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고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